네, 솔브드 초급반 1학기 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뤄볼 거는 C 기본문법, 기본 입출력, 변수, 자료형, 기본 연산, if 조건문, 스위치 케이스, 배열 이렇게 기본적으로 다뤄볼 거예요. 저희가 이제 조금 내용이 많아 보이는데 다 이제 기본적으로 C에서 하고 가야지 여러분들이 알고리즘 풀 때 편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다루고 다음 시간부터 조금 더 알고리즘 풀기에 편한 그런 방법들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C 기본 입출력인데요. 여러분 다들 수업 시간에 헬로 월드 한 번쯤 출력해 보셨을 텐데 그거 똑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 이제 입출력 함수를 쓰려면은 이 stdio.h라는 파일을 프로그램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거를 해주는 명령어가 include 하고 이 꺽쇠 studio.stdio.h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이게 stdio인지 알려드리자면은 이게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의 줄임말입니다. H는 헤더 파일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배우게 되실 텐데 뭐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도 갑자기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스튜디오 H 이런 거 이제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라고 이런 거 한번 좀 더 찍어 드립니다. 그래서 이 stdio.h는 입출력이 포함된 라이브러리고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간 함수들을 조금 살펴보자면은 출력 함수로는 printf, 푸차, fprintf, sprintf 등이 있고요. 입력은 scanf, get차, fscanf, ssscanf 등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은 printf랑 scanf는 익숙하죠, 여러분들. 그냥 printf는 이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 출력이 되고요. scanf는 괄호 안에 있는 형식으로 입력을 받아서 그 특정한 함수에, 특정한 변수에 값을 넣는 거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자, 푸차 같은 경우에는 문자를 하나를 놓는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푸차 A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화면에 이렇게 A라는 문자를 하나 띄워줍니다. 네, 이렇게 한 글자를 놔주는 함수고요. get차는 이제 문자를 하나 입력받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차 n get차 n 쓸 때 주소로 이렇게 써줘야 되죠. 잠시만요. 주소가 아닌가? 아,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헷갈려가지고 n은 get차 이렇게 쓰면 돼요. 네, n은 get차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printf n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a 입력했다가 치면은 a가 이렇게 나오는 식으로 get차는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F가 붙은 printf, F가 붙은 scanf가 있는데 이 녀석들은 이제 파일 입출력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울 때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매개변수로 이제 파일이 들어가서 파일에서 입력을 받겠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프로그램에 텍스트 파일을 집어넣으면은 그 텍스트 파일을 읽어서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기능이 바로 fprintf고 입력을 받는 내용이 이 fscanf입니다. 그리고 sprintf는 이제 특정한 이 s가 스트림의 줄임말인데요. 그래서 특정한 스트림, 흔히 이제 배열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아는 배열에서 이거를 출력을 한다. 또는 배열에서 입력을 받겠다. 이런 식의 함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제 여기 있는 이 네 가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개발을 할 때 필요한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 알아야 될 거는 printf, scanf, 푸차, get차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법은 뭐 간단하게 printf는 이런 식으로 안에 문자열을 적어서 작동을 하고요. 이렇게 printf 안에 큰 따옴표 해가지고 hello world 이런 식으로 적으면은 hello world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canf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정수를 하나를 입력을 받겠다. 이제 정수, 변수 선언하는 거 있다가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이렇게 뭐 %d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입력을 받겠다 하면은 이제 지금 출력이 안 돼서 모르지만
이 변수에 10이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기본 입출력 예제를 해볼게요. 헬로 월드 느낌표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봅시다. 그냥 뭐 간단하죠. 자, 이제 설명을 좀 더 해드리자면은 이제 맨 앞에다가 이렇게 include stdio.h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입출력을 사용할 거다라고 프로그램에게 알려주고요. 그리고 이 메인 함수 안에다가 우리가 코딩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 PPT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이 메인 함수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가장 먼저 실행되는 함수, 그러니까 가장 먼저 실행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printf hello world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은 이제 hello world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또 조심해야 될 거는 C 문법 기본적으로 아실 테지만 뒤에 세미콜론 빼먹으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printf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hello world 느낌표 이렇게 나왔죠. 자,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변수라는 걸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입력, 출력을 이제 해야 될 텐데 이걸 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그러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은 변수라고 지칭을 합니다. 변수는 자료형 플러스 이름으로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정수형 변수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int a 이런 식으로 변수를 만듭니다. 하나 예시 보여드릴게요. 자, 자료형을 이따가 제가 다룰 건데 예를 들어서 정수 변수 하나를 만들고 싶다. int n 이라고 치면은 n이란 이름의 int형 정수형 변수가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변수를 쓸 수 있고요. 여여 변수에다가 뭐 는 10 해가지고 이렇게 값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이제 선언이라고 합니다. 변수를 선언한다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변수를 선언할 때 조심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변수로 지정할 수 없는 이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키워드라고 이미 사용되는 이름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자료형의 이름, int 같은 거 이런 거는 미리 사용되는 이름이니까 변수로 지정할 수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뭐 제가 int라는 이름의 변수를 만들고 싶은데 int 하면은 이런 식으로 컴파일 에러가 아니 오류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백을 사용할 수 없고요. 예를 들어서 뭐 n 스페이스바 누르고 1 하면은 이런 식으로 네, 이제 에러가 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뭐 n 이렇게 해도 이렇게 에러가 나죠. 그리고 첫 글자는 숫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시험 같은 데 많이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변수 여러 가지를 만들 거면은 이렇게 선언을 하면 되는데요. 내가 n1, n2, n3이라고 하기 싫어서 만약에 막 n1n 뭐 이렇게 적으면 이제 에러 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여기 빨간 줄 뜨면서 뭐 에러 이렇게 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특수 문자를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언더바를 제외하면은 전부 다 사용이 불가능한데 int 느낌 뭐 아니다 해피 이런 식으로 적으면은 이 느낌표는 사용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오류가 나죠. 하지만 언더바는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좀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해피 크리스마스 뭐 이런 식으로 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정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더바만 쓸 수 있고 뭐 물결표 안 되고요. 작은 따옴표 안 되고요. 큰 따옴표 안 되고 뭐 슬래시 물음표 뭐 이런 거 다 안 됩니다. 세미콜론도 당연히 안 되겠죠. 세미콜론 내 인식이 안 되죠, 사실. 자, 그래서 이러한 변수를 선언할 때 이제 알아야 될 게 자료형인데요. 자, 자료형을 설명하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형의 크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프로그램은 0과 1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 0과 1로 표현을 하는 거를 비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여기다가 0 예를 들어 1비트면은 0하고 1을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0 또는 1이니까 뭐 8비트면은 뭐 0000000 이렇게 8자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저희가 이제 바이트라는 표현을 쓸 건데 이 바이트는 비트를 8개를 담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 관련된 부분은 이제 관련 수업에서 좀 더 자세히 찾아보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게 최대가 몇 바이트이고 몇 바이트당 이제 얼마를 쓸 수 있다. 수를 어느 정도까지 쓸 수 있다 정도를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정수 자료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바이트짜리의 short, 4바이트짜리의 int, 똑같은 4바이트짜리의 long, 그리고 long, 8바이트짜리의 long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딱 이름만 보도 알 수 있듯이 short는 2바이트를 쓰기 때문에 정수형 중에서도 이제 작은 값들을 표현할 수 있고요. 대충 이제 여러분들께 범위를 좀 보여드리자면은 네, short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long은 long이랑 int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int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21억 정도 표현할 수 있고요. 롱롱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코딩할 때 만약에 뭐 int보다 큰 정수를 써야 한다 그러면은 롱롱을 쓰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자료형으로 변수를 선언하면 되고요. 자, 정수 말고도 여러분들이 소수를 다뤄야 될 때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실수 자료형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플로트는 4바이트짜리의 소수 자료형이고요. 더블도 8바이트짜리의 소수 자료형이고 롱 더블도 8바이트짜리의 실수 자료형입니다. 그래서 뭐 작은 소수를 다룰 때는 플로트, 큰 소수를 다룰 때는 더블을 쓰면 되겠죠. 이제 정확한 이제 실수 자료형은 지금 다루기에는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거 크기 관련해서는 아마 수업 시간에 다룰 거예요. 이런 거를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문자형이라고 합니다. 문자형은 무엇이냐? 이제 뭐 문자 단 한 개, 예를 들어서 A 이런 거를 이제 문자형이라고 합니다. 이런 문자형은 이제 카형이라고 하는데요. 차형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는 1바이트짜리입니다. 1바이트여서 이제 마이너스 127, 127부터 128까지의 아니다. 마이너스 128부터 127까지의 값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특이한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사인드랑 언사인드를 붙여서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사인드는 자,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사인드는 음수에서 양수까지 표현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기본적인 카형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28부터 127까지의 수가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인드의 특징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다 사인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카 앞에 지금 사인드가 없는데 이거는 사인드 카라고 칩니다. 사인드가 보통 쓰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사인드는 생략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차 A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여기 앞에는 사실 사인드라는 키워드가 이렇게 숨겨져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unsigned는 더 넓은 양수가 표현이 가능합니다. unsigned의 특징은 음수를 표현하지 못해요. 음수를 표현하지 못하는 대신에 음수를 표현하는 비트를 양수를 표현할 수 있게 바꿔준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unsigned 차 같은 경우에는 차형의 경우는 127까지의 양수를 표현할 수 있던 반면에 unsigned 차 같은 경우에는 0부터 시작해서 음수를 표현하지 못하는 대신에 255까지의 더 넓은 양수가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 언사인드 같은 경우에는 사인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앞에다가 붙여서 선언을 하고요.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린 차형 말고도 모든 자료형에다가 언사인드, 사인드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료형을 설명드렸는데, 자, 변수를 C에서는 그냥 출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수를 출력하거나 아니면 입력받기 위해서는 특히 이제 printf나 scanf 함수를 써서 입출력을 진행하려면은 변환 명세, 포맷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맷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 표가 이렇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d면은 10진수 정수, %5면은 8진수 정수, %x면은 16진수 전수, 그리고 %c면은 문자형, %s면은 문자열을 표현하고요. %u는 unsigned 10진수, 이제 네, 말 그대로 이제
분수가 없는 10진수 표현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f는 플로트 소수, %l 소문자 lf는 더블 소수, 그리고 대문자 lf는 롱 더블 소수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나중에 다루게 될 건데 %p 같은 경우에는 16진수 주소를 나타내는 이제 그거고요. 그 변환 명세고요. %n은 그 프린트 f로 출력된 수를 그 특정한 변수 안에 저장을 해주는 변환 명세인데 이 둘은 나중에 이제 포인터나 다른 거 공부하실 때 사용하시게 될 거고요. 그때 좀 더 자세히 알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는 퍼센트 문자를 출력하기 위한 특수 문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p와 %n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먼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인트형 변수 10을 바로 출력을 하고 싶어요. 자, printf %d 하고 n 이렇게 누르면은 10이 출력이 됩니다. 볼까요? 네, 이렇게 10이 출력이 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텐데, %s 같은 경우에 제가 문자열을 지금 설명 안 드렸어요. 문자열 같은 경우는 이제 큰 따옴표로 묶인 거를 문자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거를 이제 문자열이라고 하고요. 자, 이런 거를 이제 문자열을 쓰려면은 %s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문자열 변수를 넣어야 되는데, 문자열 변수를 저희가 아직 안 다뤘으니까, 여기다가 다른 거 그냥 상수로 넣어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hello 이렇게 넣으면은, 이렇게 헬로가 출력이 되는 문자열을 출력할 때 이렇게 넣으면 되겠다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변수를 여러 개 출력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printf에다가 변환 명세 여러 개를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n이라는 변수를 여러 번 출력하고 싶어요. 10, 10, 10 이렇게 출력하고 싶어. 그러면은 %d, %d 이렇게 한 다음에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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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이렇게 변환 명사에 맞추어서 이 뒤에 이 쉼표를 넣어서 매개 변수들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10, 10, 10 이렇게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18진수, 16진수 표현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보여드려야 되는데 뭐 D로 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진수 표현이 나오고요. 자, 10진수로 10, 8진수 10, 8진수 12는 10진수 10이고요. 16진수 A는 10진수 10입니다. 이렇게 10, 10, 10이 여러 표현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샵을 쓸 수가 있습니다. O나 X 같은 경우에는 샵을 쓸 수가 있는데, 자, C에서는 뭐 8진수를 표현을 할 때는 앞에는 0을 붙여서 표현을 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010 이거는 0을 붙인 10이니까 8진수 10이고, 뭐 여기 0x 10 하면은 이거는 16진수 10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거를 출력을 하려면은 앞에다가 샵을 붙여서 출력을 하면 돼요. 이렇게 이제 8진수니까 앞에 0 붙었고 16진수니까 앞에 0x가 붙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 보자면은 뭐 간단하게 %%는 진짜 말 그대로 %를 출력해주는 예고요. 이렇게 하나가 출력이 됩니다. 두 개를 입력하면 하나가 출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해서 여기서 스캔F 사용법도 다뤄볼 건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n을 출력을 하는 건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잖아요. 이렇게 해서 n을 출력을 할 건데 이 n을 내가 원하는 입력을 맞춰서 출력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n을 입력을 받으면 됩니다. scanf 하고 입력을 받을 때도 똑같이 변환 명세로 %d 이렇게 써주고요.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거는 여기다가 그냥 n이라고 쓰면은 이제 틀리는 거예요. 그냥 n이라고 쓰지 말고 이 앞에 이 앰퍼샌드를 붙여줍시다. 이 앰퍼샌드를 붙여주면은 이 n에 scanf가 값을 넣겠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가 뭐 1, 2, 3이라고 숫자를 치면은 n에 1, 2, 3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서 뒤에 1, 2, 3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변환명세 활용법은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변환명세들이 있다고 확인하시고 자세한 활용 방법은 직접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입출력은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역슬래시 같은 문자는 일반적으로 출력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역슬래시 이제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는 문자형, 문자열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특수 문자라서 이제 컴퓨터가 이거를 같이 쓰면 이해하기가 좀 힘들고요. 그리고 역슬래시 같은 경우는 이제 특수 문자들을 특수한 기능을 가진 문자들을 사용할 때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줄바꿈을 하고 싶어. 뭐 예를 들어서 헬로 한 다음에 줄바꿈을 하고 월드를 치고 싶은데 여기다가 그냥 엔터를 치면은 이게 안 되잖아요. 네, 엔터를 치면 그냥 안 되니까 여기다가 역슬래시 n을 넣어서 줄바꿈을 쳐서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한 문자들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앞에 역슬래시를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작은 따옴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역슬래시 붙여주고요. 큰 따옴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역슬래시 붙여주고요. 그리고 역슬래시 같은 경우에도 역슬래시 이렇게 두 개 붙여주면은 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C에서 이제 출력하는 방법을 알아봤으니 기본 연산을 하는 방법을 좀 알아봐야 될 텐데요. 자, 대입 연산, 가장 중요한 연산, 기본적인 연산이죠. 변수 A에다가 B의 값을 넣겠다라는 연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 여러분들이 int n을 만들었고요. n에다가 10을 넣으면은 이 n이라는 변수에다가 10이란 값을 넣겠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도 덧셈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덧셈 정도는 쉽죠. 뭐 10에다가 10 더한 값을 n에다 넣겠다. 그럼 20 넣는 거고요. 그리고 10에다가 10 뺀 값 넣겠다. 그러면은 n에다가 0 들어가겠죠. 그리고 곱셈은 이런 식으로 별표를 쓰고요. x자 쓰시거나 뭐 이상한 덧- 곱셈 기호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곱셈 이렇게 해서 10 곱하기 10 해서 100이란 값이 들어가겠죠. 그 나눗셈 같은 경우는 이제 목과 나머지 연산이 따로 있는데요. 나눗셈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A와 B가 정수 실수일 때 연산 결과가 다르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흔히 몫이라고 말하는 거는 이제 나머지를 이제 나누지 않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int a, b를 선언을 이렇게 해주고요. a에다가 10이란 값을 넣고 b에다가 3이란 값을 넣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printf %d a 나누기 b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면은 자, 정수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이라는 값이 나와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3이라는 값이 나오고요. 만약에 이 둘이 실수다. 플로트로 저가 선언을 해볼게요. 플로트로 선언을 하고 여기다 %f로 출력을 해야겠죠. %f로 출력을 하면은 3.33333 이렇게 나머지까지 나눈 이제 실수 계산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C에서 또 중요한 연산은 이 %로 하는 나머지 연산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거는 쓸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정수형 연산에서 %를 쓰면은 예를 들어서 int ab 한 다음에 a는 10, 또 b는 3으로 하면은 나머지가 1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printf %d %b 하면은 이런 식으로 1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10 나누기 3에 나머지는 1이니까 기본 연산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다뤄봤고요. 자, C에는 조금 복합 연산이 있습니다. 자, 보면은 기본 연산에다가 뒤에 등호를 붙인 건데요. 이거는 연산한 결과를 동시에 대입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A 플러스는 B는 A에다가 A 플러스의 값을 대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A에다가 B의 값을 더해서 저장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int A는 10으로 초기화를 해주고요. int B는 20이라고 쳐볼게요. 자, A의 값을 30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원래는 A 플러스 B 해가지고 이 둘을 더한 값을 만들어야겠죠. 하지만 이게 식이 쓰기가 좀 불편하니까 좀 간단하게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A 플러스는 B 하면은 A의 값이 30이 됩니다. 확인해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30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나머지 연산도 똑같습니다. 플러스는 마이너스는 곱하기는 슬래시는 퍼센트는 해가지고
연산한 결과를 동시에 대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것마저도 이제 귀찮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프로그램 중에서는 1을 더할 상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a 플러스는 1 하면은 이게 조금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a 플러스는 1이 아니라 a 플러스 플러스를 통해서 1 증가하는 연산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 플러스 플러스 하면은 a의 값에다가 1을 더하겠다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11이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자, 플러스 플러스 하면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1이 증가하는 연산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이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a 플러스 플러스랑 플러스 플러스 a는 순서가 똑같은데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a의 값을 증가하는 시점이 다릅니다. a 플러스 플러스는 모든 함수가 실행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a의 값이 증가를 하고요. 플러스 플러스 a는 a의 값을 먼저 증가시키고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a라는 값이 지금 10이잖아요. 자, printf %d a 플러스 플러스 한 다음에 printf %d a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줄바꿈 해야 되니까 앞에다 %n 넣어주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자, a 플러스 플러스 했으니까 여기서는 뭐 알아서 11이 나오겠죠. 자,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는 뭔 값이 나올까 이런 거를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행했을 때 자, 아래서는 11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10이 나왔죠. 뭐야? a 플러스 플러스 해가지고 11이 됐으니까 여기서 11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플러스 플러스가 뒤에 있으니까 이 printf라는 값이 실행되고 나서 a의 값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a는 한 요 정도에서 증가가 한다. a 증가가 한 여기서 되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a가 이제 여기서는 11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플러스 플러스를 앞으로 옮기면요. 그럼 printf를 실행했을 때도 11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11, 1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 둘의 순서를 유의를 해라 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자, 프로그래밍의 이제 기초 연산적인 부분은 알겠으니까 자, 이제 중요한 조건문을 다뤄볼 거예요. 자, 조건문은 if 조건문 형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조건이 참이면은 if 아래의 명령어를 실행하는 방식이고요. 여러 개의 명령어를 한 번에 실행하기 위해 중괄호를 이용을 합니다. else를 통해서 참이 아닐 때의 명령을, 즉 거짓일 때의 명령을 지정이 가능합니다.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자, int a는 10이다. 이거를 계속 들고 갈게요. 자, 그리고 이제 if를 굉장히 많이 쓰시게 될 건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a가 10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if a는 이게 제가 앞에서 비교 연산자를 지금 뒤에 놔뒀는데 만약에 뭐 a 는 하면은 이제 값이 같은지 아닌지를 비교하는 연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10인 게 너무 바로 보이니까 이제 a를 값을 입력을 받아 볼게요. %d 해가지고 %a 하면은 a의 값 입력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a가 10이면은 a는 10이다를 출력을 하겠다. a는 10이야 라고 이렇게 출력을 하겠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여기서 a가 10이라면 이 조건이 참이 되니까 if 안에 있는 이 중괄호 안에 있는 printf를 실행합니다. 참고로 이제 중괄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개의 명령 한 번에 실행하기 위함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 if를 빼고 if에 있는 중괄호를 빼고 이렇게 해도 작동은 돼요. 보시면은 자, 10 입력해 볼게요. 10 입력하면은 잠시만요. 아, 아, 아. 뭐지? 어, 뭔가 실수를 했는데 뭐가 잘못된 거지? 흠. 이게 맞아요. 제가 이게 한글 깨지는 오류가 있어가지고
영어로 할게요. A is 10. 제가 이거 이상한 버거가 있어서 네, 이런 식으로 A is 10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쓸 건데 만약에 뭐 여러분들이 3일 때만 이거를 실행하고 싶어요. printf A is 10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하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중괄호를 안 쓰고 이렇게 두게 되면은 3이 아니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A가 만약에 1111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참일 때 이 두 개가 실행이 되는 건데, 자, 실행 시켜 보면요. 자, ace10이라는 이 함수가 이제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if가 3일 때 실행하는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딱 다음 명령 하나를 실행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명령을 동시에 많이 실행하기 위해서 이 중괄호를 써주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중괄호를 써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3이 아닐 때 아무것도 안 나오게 되고요. 3일 때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else를 통해서 참이 아닐 때 명령을 지정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else 쓰고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printf a is not 10 하면은 자, a가 10이 아닐 때 이런 식으로 a is not 10이니 작동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else랑 if를 같이 쓸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 이 if가 아닐 때 아래 else에다가 조건을 넣겠다. 여기서도 조건 한번 더 보겠다. 예를 들어서 a가 1이다. 자, a가 10이 아니면은 a가 1일 때를 보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else 다른 상황일 때 이거를 넣어주고요. 자, a is not 10 or 뭐 1이라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 a is 1이라고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 한번 쳐볼게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1을 여기서 썼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아니네. 하고 이 else if로 넘겨줍니다. 이 else if에서 또 조건을 봐요. A가 1인가? 했는데, 3이니까, 이 안에, 중괄호 안에 있는 이 printf문을 실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A is 1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else if 여기 다 지났는데 얘네 다 아니야. 그러면은 이 else가 이제 실행이 돼서 100 입력하면은 A is not 10 or 1 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if는 이렇게 else if, else는 이렇게 사용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되는 거는 이제 만약에 C에서는 자, 참은 1이고요. 거짓은 0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 if에다가 0이 되는 값을 넣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10 빼기 10은 항상 0이겠죠. 그래서 printf 뭐 a 하면은 안 나옵니다. 왜냐면은 거짓이니까 안 나오죠. 만약에 여기다가 0을 적더라도 이거는 똑같고요. 1을 적으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뭘 하든 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다 숫자를 넣어서 쓰는 게 왜 뭐 어떻게 쓰는 거냐 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짝수 판단을 할 때 짝수 판단하려면은 보통 나머지 현상을 통해서 판단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0 나머지 2 하면은 이제 이게 10이 만약에 여기서 나머지가 0이면은 짝수인 거고 나머지가 1이면은 홀수인 거니까 이런 걸로 많이 판단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수식을 넣고 수식의 값으로도 판단할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여기서 좀 제가 오해를 할 수 있어서 설명을 좀 덧붙이자면은 자, 참의 경우는 자, 1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자, 1 이상이면은 다 참이에요. 1 이상이거나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0이 아니면 다 참이에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어도 이건 참입니다. 네, 이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if문은 작동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if문을 좀 더 수월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 and라는 기호와 all이라는 기호, 그리고 equal이라는 기호를 알아야 되는데, equal은 제가 설명해 드렸죠. 자, 그래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은, 자, 0은 컴퓨터의 참거짓 연산에 대해서 좀 보면 0은 거짓이고요. 1 그리고 제가 말했죠. 1은 참인데 0이 아니면 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리고 end는 곱하기고요. all은 더하기란 기능이면 생각하면 돼요. 정확히 설명하자면은 end는 양쪽이 이제 end의 양쪽이 둘 다 참이어야지 참이 되고 성립이 되고요. or는 한쪽 하나라도 참이면은 참이 됩니다. 자, 이걸로 볼게요. 자, 0은 거짓이죠. 거짓, 거짓 하면은 당연히 거짓이 나오겠죠. 그리고 참 하면은 당연히 참이 나오겠죠. 이제 여기서 다른 거는, 자, 참 하면은 거짓이 나오죠. 왜냐면은 하나가 거짓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거짓 하면은 거짓이 나옵니다. 자, 올 같은 경우에는 거짓 하면은 거짓이 나오고요. 참 하면은 참이 나옵니다. 근데 and와 다른 거는 거짓 참 혹은 거짓 하면은 이거는 둘 다 참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참고하셔서 연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연산 순서라는 거를 배우게 될 텐데, 보시면은 and는 곱하기고요. all은 더하기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수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게 더 먼저 연산이 될까요? 당연히 and겠죠. 이런 거를 조금 참고를 하셔서 프로그래밍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여러분들이 수가 두 개가 홀수 이때만 그걸 하고 싶어요. 이 식을 작동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뭐 스캔F 해가지고 수 두 개를 입력을 받아봅시다. 이렇게 받고, 자, A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고 A 아니다 B 나머지 2 하면은 이제 둘 다 홀수일 때 이 식이 참이 되는 거거든요. both are odd 라고 해볼게요. 자, 둘 다 홀수를 입력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both are odd가 되고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라도 홀수가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출력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end는 알았으니까 all로 바꿔보면은 뭐 둘 중에 하나만 3이더라도 이렇게 both or odd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and or 연산은 이렇게 활용을 한다. 아, 여러분들 이거 기호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보면은 그 엔터키 위에 보면은 원화 기호 있잖아요. 그 원화 기호랑 뭐 다른 키보드면은 뭐 백슬래시가 있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백슬래시가 있을 텐데, 이거 시프트 누르면은 위에 그 이 바라고 하는 기호가 출력이 되거든요. 이거를 사용하시면 되세요. 자, 스위치 케이스문은요, 음, if문의 좀 다른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if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1, 2, 3일 때를 다 판단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뭐 여기다가 scanf %d 이 하고, 만약에 if a는 1, else if a는 2, 뭐 else if a는 3 이렇게 써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쓰는 거는 상당히 이제 불편하죠. 뭐 여기 마지막에 else까지 써야 되고. 자, 이런 거를 조금 더 쉽게 표현할 하기 위해서 스위치 케이스라는 이제 문법이 있습니다. 자, 스위치 안에다가 이 변수를 넣어주면은
이 올바른 케이스를 따라서 이제 작동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는 디폴트는 else 같은 개념인데 해당되는 케이스가 없을 때 작동을 해줍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점은 브레이크를 써야 된다. 이거는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스위치 문을 간단하게 써봅시다. 자, 스위치 A 이렇게 쓰면은 A라는 스위치에 스위치에 A라는 변수가 들어갔습니다. 변수의 값이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케이스 1일 때 printf A is 1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써주고요. 케이스 2 printf A is 2 한 다음에 브레이크 써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default printf A is 어, is not 1 or 2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은 자, 1을 입력하면은 이게 실행이 될 거고요. 1을 입력하면은 이게 실행이 될 거고요. 그 유의 수를 입력하면은 이게 실행이 될 거예요. 확인해 봅시다. 1을 입력하면은 A is 1이 나오고요. 1을 입력하면은 A is 2가 나오고요. 나머지 뭐 아무 수나 입력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디폴트에 있는 값이 실행이 되죠.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자, 케이스 내에서 이제 그게 안 됩니다. 만약에 브레이크를 쓰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게 조금 어떻게 되냐? 1일 때 실행됐던 게 1일 때 실행됐던 이 아래까지 실행이 됩니다. 다음 브레이크를 만날 때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잘못 눌렀다. 네, 보면은 자 1을 누르면은 자 이렇게 printf가 지금 2번이 됐죠. 좀 더 잘 보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걸 넣고 하면은 1 하면은 이렇게 printf가 2번이 됐죠. 케이스 2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여기서 디폴트 아래로 이게 브레이크 안 써버리면은 디폴트까지 그냥 쭉 가버리는 거예요. 2를 입력을 하면은 얘가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디폴트에 있는 값도 출력이 되죠. 이런 식으로 스위치 케이스가 작동을 한다. 그래서 브레이크 쓰는 거를 좀 유의를 해야 됩니다. 브레이크 써야지 이 케이스 다음 케이스 에 작동을 하지 않아요. 이 정도면 이제 조건문에 관해서는 좀 끝났고요. 이제 배열을 미리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 학생 100명의 이름을 관리한다고 칩시다. 근데 이름 하나하나 변수를 만들어 관리하는 거는 매우 비효율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코딩을 합니다. int main 해가지고 뭐 사람들 이름 뭐 숫자로 다뤄볼게요. int name 1, name 2, name 2, name 3, name 4 이렇게 해가지고 100개의 변수를 만든다는 거는 굉장히 이제 비효율적인 작업 방식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뭐 이거 100개 다 일일이 칠 거 아니잖아요. 뭐 이 변수를 쓸 때도 뭐 100명 볼 거면은 막 네임1은 누구인가, 네임2는 누구인가 막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이런 연속된 여러 개의 데이터를 쉽게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배열입니다. 그래서 선언 자체는 어떻게 하냐? 자료형, 이름, 그 다음에 이 대괄호를 써주고 그 안에 크기를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는 배열인데 100칸짜리 배열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중괄호 대괄호 써주고 이 안에 100이라고 이렇게 숫자를 써주면 됩니다. 이러면은 이 ARR이라는 100칸의 크기의 변수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이 대괄호 부분을 인덱스라고 하는데요.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고요. ARR 0, ARR 대괄호 0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0번째 ARR 0에 저는 그거를 넣고 싶어요. 1이라는 값을 넣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넣었어요. 그 다음에 printf 할 때도 마찬가지로 ARR 0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1이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자, 프로그래밍은 항상 0부터 숫자를 세거든요. 그래서 0번째 칸이 사실 첫 번째 칸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100칸짜리의 배열은 몇 칸까지 있을까요? 99칸까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시험에 이제 헷갈리게 나올 건데,
막 갑자기 100칸짜리 배열 선언했는데 100칸짜리 칸이 나왔어. 이거는 뭐예요? 틀린 거겠죠? 한번 이 상태로 실행해 볼게요. 이게 아마 자동으로 오류를 잡아줄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튕길 거거든요. 아, 자동으로 잡아주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일단 이런 경우에 보면은 만약에 여기다가 뭐 100칸짜리 칸을 불러온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100이 출력이 되는데 이거는 일단 뭐 그렇다 치고 이게 자동으로 좀 오류를 잡아주는 그런 게 있어서 원래는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막 100칸 선언했는데 100칸짜리 100번째 칸을 소환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 잘못된 곳을 소환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배열은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고요. 배열의 정확한 활용법은 다음 3강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야 될 거는 윤년 문제와 좌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 문제는 조건문을 가지고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이니만큼 여러분들이 편하게 풀어줬으면 합니다. 자, 이거 집에 가서 한번 풀어봐 주세요. 이상으로 2강 녹화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